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저의 로망이었던 야외 결혼식을 남편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셀프로 준비했는데요. 저희처럼 셀프 웨딩을 준비 중이거나 셀프 웨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식 날짜에 맞는 야외 결혼식 장소 정하기.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예식장 입장 인원이 50명 제한이었어요. 양가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포함해 50명을 추려내기엔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았는데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예식장은 대부분 호텔식이라 일반 웨딩홀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리고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대관 장소나 업체를 찾아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비쌌고 상담 받은 날 나온 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에 차라리 숙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저녁 식사 겸 피로연을 한 뒤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자유롭게 관광을 하시다가 돌아가는 일정이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숙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폭풍 검색 끝에 찾아낸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연어의 고향 펜션. 숙소 앞에 작은 하트 정원이 있고 차로 5분 이내에 가까운 낙산 해수욕장이 있어 더없이 좋았어요. 하지만 일반 펜션이고 결혼식을 한 적이 없는 곳이라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숙박과 함께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지 여쭈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직계 가족과 결혼식을 도와줄 지인 몇 분을 모실 숙소 총 7개를 예약하고 입실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예식장 세팅도 허용해 주셨답니다. 결혼식 장소가 정해지니 이제 내 맘대로 꾸미면 되겠다 싶어서 텐션이 올라갔어요. 사이트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하객 의자를 어디에 놓을지, 버진로드 길이가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사전 답사를 다녀왔어요. 커다란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트 잔디 앞에 웨딩 아치를 세우기로 하고 베란다 창문 같은 이문을 떼어서 여기로 입장하기로 했어요. 뭔가 웃기죠? 사진에 보이는 왼쪽 데크에서 하트 잔디 앞까지가 버진로드, 펜션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숙소 앞에 포토 테이블을 두기로 했어요. 저녁에 보면 이렇게 불빛도 들어와요. 결혼식인 4월에는 땅에 잔디가 푸릇하게 올라오기만을 바라며 답사 다녀온 것을 토대로 남편과 상의하고 예식장 배치도를 그려봤어요. 야외 스몰 웨딩 준비하기 두 번째는 웨딩 장소 꾸미기. 첫 번째, 웨딩 아치. 메인인 웨딩 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대여를 해주는 데도 있었지만 아치를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금손은 아니지만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뿐인 결혼식 내가 해보자 싶어 남편과 함께 고속터미널로 달려갔죠. 웨딩 아치 나무는 인터넷으로 구입하였고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는 검색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을 정했어요. 조화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메인인 꽃과 소재를 적절히 잘 섞어야 해요. 너무 저렴한 건 싸 보이고 퀄리티 있는 꽃은 넣다 보면 아치에 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가격 부담이 되거든요. 예산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구입하면 좋은데 처음 구입할 때는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는데 막상 아치에 걸고 보니 생각보다 작아 보여서 더 구입했어요. 그리고 야외는 배경색이 있어서 더 축소되어 보이니 참고하세요. 웨딩 아치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를 참고했는데 생각보다 자세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유튜브 영상이나 고속터미널 조화상가에 샘플로 만들어 놓은 아치를 보면서 흉내내서 만들었어요. 먼저 가로로 긴 지지대에는 잎이 크고 긴 넝쿨 소재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꽃을 다발로 묶은 것을 아치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주변으로 살을 보태서 작은 다발을 만들어 연결했어요. 조화 양이 많다 보니 케이블 타이로 묶어 아치 지지대를 연결하고 길게 삐져나온 줄기들은 펜치로 잘랐어요. 하늘하늘한 시폰천도 고속터미널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흰색 쉬폰천 여러 마를 떼어서 아치 양쪽으로 심플하게 감아줄 예정이에요. 우픈 에피소드는 이때 뱃속에 아기도 있었을 때라 입덧이 있었는데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만들려고 있으려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시작했지만 갑자기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싶어서 웨딩아치 셀프로 만드는 예비 신부인데 임산부는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남편한테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집안에 아치를 세울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에 가져가서 가늠해보고 비상구 계단 복도에도 잠깐 세워서 모양을 보곤 했어요. 두 번째, 버진로드 꾸미기. 버진로드 시작을 알릴 곳에 H&M에서 구입한 항아리 하병 2개를 놓았어요. 마찬가지로 고속터미널에서 구입한 조화를 담았고요. 하객들 자리 사이에도 화병을 다 깔고 싶었지만 너무 예산 초과라 포기하고 조합꽃잎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양가 하객 자리 사이에 꽃잎을 길게 뿌렸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직계가족 조카에게 꽃바구니에 꽃잎을 뿌리는 화동 역할을 맡겼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지인들이 꽃잎 축포를 싸주는 것도 부탁했어요. 세 번째, 포토 테이블 꾸미기. 테이블은 펜션에 있는 테이블을 활용하기로 했고 비치지 않는 천을 깔고 장식은 집에 있는 소품을 가져갔어요. 화병, 우드 트레이, 미니 조합 꽃다발, 액자와 장식용 양초. 미니 액자는 몇 개 더 구입해 연애 때 데이트한 사진을 골라 인화해서 넣었어요. 소규모 하객이기 때문에 방명록은 생략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곳은 지인분들이 허전하지 않게 풍선으로 꾸며주셨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덕분에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났네요. 추가적으로 구입한 것은 야외라 화촉점화 대신 샌드 세레머니에 사용할 유리병과 생모래, 혼주 장갑 정도예요. 펜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서 화이트 철제 테이블을 샌드 세레머니용으로 사용했어요. 하객 의자는 가볍고 보관이 용이한 이케아 제품이에요. 하객 수에 맞게 중고시장에 키워드를 걸어두고 저렴하게 대량 구매했어요. 야외 스몰 웨딩 준비하기 세 번째, 스드메는 필요한 것만. 결혼을 준비하며 셀프 웨딩 준비하는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제일 후회하는 것 중 하나만 꼽아주세요 라는 글을 봤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비싼 반지나 스드메 풀 패키지도 보였고 스튜디오 앨범은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분위기나 인기 많은 업체, 내 취향의 드레스를 고르다 보면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한 번 하는 결혼식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지만 저희 부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예약하기로 했어요. 일단 신부인 제 욕심이 많았다면 더 했을 텐데 야외 결혼식 하나만으로 뭔가 충족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스튜디오는 생략, 청첩장도 셀프로 만들기로 하여 가까운 셀프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친언니가 신혼여행 때 입었던 드레스를 준 게 있어서 요긴하게 입었어요. 집에 있는 조화로 미니 부케를 만들어서 갔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 조화티가 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때 찍은 사진으로 남편이 직접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3가지 버전으로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분들께 드리는 청첩장, 코로나로 아쉽지만 초대하지 못하는 분들께 드리는 청첩장, 마지막으로 모바일 청첩장이에요. 본식 드레스는 가성비 괜찮은 걸로 주문해 식을 올릴 때 입고 신혼여행인 제주에 가서도 입고 촬영하려 했어요. 두고두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몇 번 더 입고 싶기도 하고 필요하면 아이한테 주고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야외에서 입을 거라 막 입을 수 있는 걸로. 기성품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샵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곳은 홍대와 남양주에 있었어요. 먼저 남양주에 위치한 쿄나 브라이드에서 여러가지 스타일로 입어보았는데 결혼식 때는 배가 더 불러올 것이라 뒤에는 지퍼 대신 코르셋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주문했어요. 웨딩 슈즈는 백화점에서 돌아보고 예쁜 걸로 바로 픽. 외식하는 순간은 누가 사진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인분께 카메라를 하나 주고 부탁드릴까 하다가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게 낫겠다 싶었고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 결혼 정보를 입력하고 제안받은 업체 중 마음에 드는 루카스냅으로 결정했어요. 일반 결혼식에 신부 대기실이나 패백, 피로연이 없기 때문에
본식을 찍고 난 뒤 인근 낙산해수욕장에서 스냅을 몇 장 찍어주실 수 있는지 여쭈었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메이크업은 평소 화장으로 해도 될 것 같았는데 헤어는 도무지 엄두가 안 났어요. 다이렉트 업체에 컨설팅을 받아 메이크업은 추천받은 곳 중 골라서 살롱드 뮤사이로 예약하였고, 식을 올리는 강원도 양양에서 받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서울보다 업체 수가 현저히 적고 취향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려워 포기했어요. 난생 처음 샵에서 받아보는 메이크업이었는데 너무 기대를 한 건지 개인적인 느낌은 보통이었어요. 메이크업을 받고 샵에서 가까운 청량리역까지 택시로 이동 후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까지, 강릉에서 양양까지 다시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동하는 부분은 불편했지만 KTX를 타고 잠깐 여행하는 기분 반,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웨딩홀이 가까우면 대기 시간이 짧았을 텐데 저는 서울에서 양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아침에 가서 받고 낮에 끝나서 웨딩은 오후 3시이다 보니 유지하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더구나 식전에는 비가 와서 습한 상태로 있어서 머리도 처음보다는 안 예쁜 것 같았고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것도 셀프로 하다 보니 대충대충 하게 되었어요. 혼주 메이크업은 양가 집으로 각각 오셔서 해주시는 걸로 했는데 역시 송고 어플을 통해 예약했어요. 올림머리를 하게 될 경우, 헤어 장식을 사용할 경우 일부 추가금이 발생했어요. 부케는 인스타로 검색해보며 마음에 드는 곳을 정했고 원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니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신랑과 혼주, 사이자, 부토니에 6개를 함께 주문했어요. 포장도 꼼꼼히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받고 난 뒤에 샵으로 시간 맞춰 갖다 주셔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야외 스몰 웨딩 준비하기 4번째, 식순 정하기와 역할 분담 그리고 멘붕. 식순 정하기. 식순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희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하고 순서는 남편과 함께 정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거의 다 넣었고요. 화촉점화 대신 샌드 세레머니를 넣고 시아버님의 판소리 축가 겸 축가 하나와 저희 부부가 직접 부른 축가 총 2곡을 준비했어요. 축가 연습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블루투스 마이크로 연습하기도 하고 둘이 유튜브에 노래방 MR을 틀고 같이 불러보다가 화음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도 웃겼어요. 이동하는 KTX에서, 택시에서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며 가사 까먹을까봐 계속 리마인드 했지만 결국 까먹었다는 이야기. 저는 부르다가 염소 목소리 소환했지만 다 추억이네요. 식순을 정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회자분께 전달하고 식순에 따라 세팅하고 치워야 할 부분을 체크했어요. 식순에 따라 나오는 BGM도 같이 골라보고 신부 입장곡과 퇴장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정하니 더 신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BGM 고르기, 축가 정하고 연습하기, 식순 시나리오 적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2번째, 결혼식 역할 분담. 주최자인 저희 부부는 예식 당일에는 거의 몸만 가서 바로 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먼저 결혼식에 필요한 부분을 적고 지인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체크했어요. 사회자, 음향 담당, 요리 담당, 결혼식장 세팅 및 정리. 남편 지인분들 중 필요한 음식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내려가서 머물다가 준비해 주셨어요. 요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서 든든했고요. 그치만 너무 많은 음식을 내기엔 식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만 해야 하는지라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해 배달받기도 하고 메인 음식 몇 가지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골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음식을 먹기에도 조심스러워 한 테이블에 뷔페처럼 세팅을 해놓고 셀프로 음식을 가져가 숙소에서 드시는 방법으로 했어요. 저희는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제일 큰 웨딩 아치를 옮기는 게 난관이었는데 남편 지인분 중 스타렉스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 다행히 아치를 옮길 수 있었어요. 웨딩 세팅하는 물품을 어디에 쓰이는지 메모하여 패킹해 두었고 대부분의 물품을 실어서 옮겨주셨어요. 배치도도 미리 공유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치, 의자 등을 세팅할 수 있었고 제 지인분들은 당일 포토 테이블을 꾸미거나 아치에 슈폰천을 감아주시기도 하고 풍선 아치를 만들어주셨어요. 사회자는 미리 혼주 어머니들께 샌드 세레머니 위치와 리허설을 하며 안내하였고
신랑 신부 아버님도 입장 리허설과 위치 동선 연습을 잠깐 했어요. 사실 저희도 도착하자마자 식장 세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돕기도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필 식전에 부슬부슬 비가 잠깐 내려 시작 시간을 조금 미뤄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신나게 준비하다가 진행이 더디거나 생각보다 할 게 많기도 하고 결혼식 날은 다가오는데 아직 다 못한 게 남아있어서 조급하기도 했어요. 물품 준비하는 것도 빠지면 안 되니 몇 번이나 확인하고 당일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일기예보도 수시로 확인했던지라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비가 올 경우도 대비해야 했는데 펜션에는 비가 올 때 들어갈 수 있는 큰 차양막이나 파라솔 같은 건 없었고 주변에 비릴 데도 없어서 너무 난감했어요. 하객분들께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지참해달라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할 게 많으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정해서 하자 라고 했던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시간적, 육체적 소모도 되니 괜히 업체를 부르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웨딩 당일 하늘이 도왔는지 식전에 잠깐 부슬부슬 비가 오다가 식을 시작한 뒤에 점차 개었어요. 끝날 때쯤엔 해가 쨍쨍.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장을 하고 있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야외 스몰 웨딩을 올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지인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식이 끝나고 나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야유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참여해주신 분들도 결혼식이 너무 예뻤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저녁에는 식사를 하며 가족, 지인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만끽하며 다음 날엔 든든한 식사 후 저희는 제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이동했어요. 숙소에서 공항까지 차로 10분 이내 거리라 가까워서 좋았고요. 뒷정리까지 맡아준 지인분들께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웨딩아치나 하객 의자, 화병 등은 중고거래로 다시 판매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결혼식에 든 비용은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셀프 스몰 웨딩. 셀프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굳은 의지로 시작하셔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결혼한다 해도 저는 셀프 스몰 웨딩에 마음이 조금 더 기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요. 셀프 웨딩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